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채널의 새로운 요약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히 앉아 저와 함께해요. 남편이 그녀를 가두고 사소한 일로 때리면서 살아있는 지옥에 갇힌 JY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잡혀 악몽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푸어소 진을 쫓아다니는 깡패 무리를 보고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주차장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JY의 손목은 부상을 입고 심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약국 앞에서 차를 세웠지만 약을 가지고 다시 나왔을 때 JY는 사라졌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옥상에서 아주 밤을 지새우던 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남편의 학대를 피하려고 애쓰다가 그 남자가 엄청나게 걱정스러워서 그녀를 막으려고 다가갔지만 그 남자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지는 911에 전화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조용히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가 구출된 이야기는 뉴스에서 TV로 보도를 보고 있던 쟤는 그의 이름이 간구이고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그의 사진을 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병원 주소를 찾아 간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얼굴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간구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거부했지만 진은 더 예뻐지기 위해 수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진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자신이 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강워에게 와서 모든 것을 말했다. 강워는 마침내 손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수술을 통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남편을 피하고 싶었다. 강워는 수술이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여성을 돕기로 결심했고 진은 10시간이 넘게 걸린 수술을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수술을 마쳤다. 소진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간구는 그녀를 진찰한 후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수진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지어 그녀의 전화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간구는 그녀를 일시적으로 돌봐야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다가 소진을 찾던 깡패와 마주쳤고 진은 본능적으로 그를 피했다. 간구는 갑자기 주차장에서 밤을 기억해냈다. 그 긴 머리의 소진을 쫓는 무리를 이끄는 남자, 소진을 보호하던 남자가 그 남자를 쫓아내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나중에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진은 부유한 가족의 집에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지원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집에 엄청난 사치와 웅장함에 압도당했지만 이곳이 바로 자신이 이전에 탈출하기 위해 애썼던 곳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찬케이가 신문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무심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고 말하자 진은 즉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진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가정부는 수진이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을 보고 불쾌해하며 그녀를 내쫓으려 했지만 찬이가 말을 걸어 그냥 있으라고 해서 진이 고용되었다. 가정부는 수진을 싫어해서 차갑게 말했다. 또한 수진에게 험담을 하거나 허락 없이 지하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렇지 않으면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한 후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은 우연히 찬의 결혼식을 보게 된 탈의실을 청소하면서 하루 일을 시작했다. 사진이지만 신부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찬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젠이 그것을 덮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때 갑자기 경보가 울렸고 젠은 아래층으로 달려가 찬의 아내의 보석을 훔친 다른 하녀를 붙잡고 있는 경비원을 찾았습니다. 그 소녀는 가정부에게 경찰을 부르거나 그녀를 해고하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했지만 가정부는 그래도 경찰에 전화했고 일하는 동안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자이는 종종 동료들과 찬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팬이었기 때문에 진, 아내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았지만 동료들은 아내가 미국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찬케이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고 진은 나중에 거실을 청소하는 동안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찬케이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왜 찬케이가 은색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정부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녀 같은 신입 직원이 찬케이의 취향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JY는 방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잃었습니다. 가정부가 수진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한 이유를 자신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수진에게 찬케이에게 매달리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가정부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진은 돌아서서 일을 계속했다. 소진이 지하실 문에 다다르자 갑자기 아래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화장지 한 롤을 계단 아래로 던진 다음 그것을 주워서 지하실로 들어갔다. 음울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그녀는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그녀가 화장지를 집어 올리는 순간 그녀 앞에 갑자기 어떤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찬키였다. 그는 진에게 집안의 금지 구역인 이곳에 왜 왔는지 물었다. 진은 그녀가 화장지를 떨어뜨렸고 그것을 가지러 내려왔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진은 돌아서서 찬키를 다시 불렀고 누가 그녀에게 따뜻한 물만 마셨다고 말했는지 물었다. 진은 그가 뉴스 앵커이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돌보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그를 괴롭혔다면 사과했다. 불편한 찬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지하실을 탐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은 어느 날 집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다. 진은 와인 판매자를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우연히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가정부에게 주려고 했지만 가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짜증이 났다. 가정부는 수진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로 자신이 찾던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휴대전화에는 찬케이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고 수진은 그것을 수진의 휴대전화라고 생각했다. 가정부는 규칙을 어겼다고 그녀를 꾸짖으며 일하는 동안 휴대전화는 사물함에 보관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은 다른 하녀들과 함께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두 하녀 중 두 명은 지쳐 잔디밭에 앉아 가정부가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평했습니다. 가정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두 하녀를 처벌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명만 불렀고 그런 다음 수다스러운 하녀에게 통로를 청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통로는 깨끗했고 분명했습니다. 가정부는 그저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을 뿐이었고 하녀는 계속 투덜거렸다. 가정부는 그녀에게 다가가 주저없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하녀에게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 하인이 있다는 것과 찬커를 몰래 사랑하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 하녀의 붉어진 얼굴을 보고 그에 대해 험담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교했다. 가정부는 그녀에게 등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냥 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저녁 창희와 그의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가정부는 수진에게 와인을 따르라고 했지만 와인을 따른 후 진은 떠나지 않고 창희 앞에 붉은 대추 한 접시를 놓으며 그것이 그가 와인을 마실 때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ST였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그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함께 살았거나 그녀가 그를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소진이 모든 사람의 것을 보고 그녀의 남자를 훔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시선에 가정부는 재빨리 거짓말을 하며 진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마침내 모두가 떠난 뒤 가정부는 진을 붙잡았고 진은 자신이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었다. 분위기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다행히 그때 다른 하녀가 나타나 소진을 구해주며 가정부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정부의 행동은 평범한 사람들이 퇴근 후에 참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은 강구의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완전히 웃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일의 압박에서 벗어난 간구는 소진에게 감정을 품었지만 감히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너무 걱정되어서 계속 같은 꿈을 꾸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꿈에서 간구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와 싸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과거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는 어떻게 그의 습관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 그녀는 그가 따뜻한 물만 마시고 와인과 함께 대추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그가 항상 침대 왼쪽에서 자고 베개를 왼쪽에 조심스럽게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하녀가 그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소진이 하는 일은 찬의 아내도 놀라게 할 정도였기 때문에 진이 찬기에 대한 지식은 기이했다. 일반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녀와 찬키가 과거에 관계가 있었을까? 이 말을 듣고 쟤는 당황해서 짐을 챙겼다. 이사할 준비를 하던 중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중 그녀를 찾던 깡패를 만났고 간구를 통해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간구는 깡패를 쫓아내고 소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머물라고 조언했습니다. 깡패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찬의 아내를 잡을 수 있다면 결국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찬의 아내가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며칠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조언을 듣고 JY는 일하러 갔습니다. 다음 날 찬이의 집에서 찬의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가정부가 베개 커버를 갈아주러 들어왔다. 그녀는 소진에게 찬케이가 침대 왼쪽에서만 잔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기뻤다. 진은 강호에게 전화해서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가정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진은 방을 나갔다. 갑자기 마당에서 개가 뛰쳐나왔다. 진은 놀라서 뒤로 넘어져 균형을 잃고 진을 웅덩이에 빠졌다. 사나운 개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찬케이는 놀란 듯 달려왔다. 개는 잘 훈련되어 있었고 익숙한 사람에게만 꼬리를 흔들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이 시점까지 찬케이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했지만 수젠의 모습이 변했고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개가 진흙으로 덮인 소진을 보고 온순해졌습니다. 춘희는 소진에게 아내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주었지만 소진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마자 찬케이는 다른 얼굴을 제외하고는 얼어붙었고 진의 몸매의 몸짓과 목소리까지도 그의 아내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낸 다음 소진의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심, 왜 그들은 그렇게 닮았을까? 진은 문에 도착했고 가정부와 찬케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들도 놀랐다. 진이 찬케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품고 있는 집에 실종된 여주인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느꼈다. 가정부는 이 광경에 경로했다. 그녀는 소진이 찬의 아내의 옷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그녀를 해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때 찬케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개입하며 자신이 수진에게 옷을 주었다고 말했다. 가정부는 그날 저녁 더욱 짜증이 났다. 찬케는 가정부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개를 보러 갔다. 그러나 그 개는 그녀에게 공격적으로 변해 그녀는 며칠밖에 근무하지 않은 신입사원 소진을 질투하게 되었고 그 개와 친구가 된 그녀는 수년간 근무한 후에도 여전히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찬케이는 괴로워하며 가정부에게 즉시 진을 찾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말과 태도는 고용주의 차가운 권위를 전달했지만 도망친 아내에 대한 깊은 그리움도 전달했습니다. 가정부의 미소는 비밀리에 사라졌고 진이 그저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돈 깡패는 가정부의 명령에 따라 밤낮으로 소진의 행방을 수색했고 간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형수술 전 수진의 사진뿐만 아니라 정보가 적힌 메모도 발견했습니다. 깡패는 모든 것을 알아내고 즉시 가정부에게 전화하여 진이 성형수술을 받고 찬커의 집에 하녀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가정부는 수진의 모든 움직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그러나 쟤는 기억을 잃었고 가정부의 날카로운 시선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가정부는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것에 있는 흉터는 그녀의 신원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진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가정부가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추측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정부는 다른 하인에게 비밀리에 진을 따라가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깡패는 간구의 성형외과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납치하고 간구가 실제로 성형,
수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진에게 그러나 수술 후 소진은 기억을 잃었고 이전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부가 깡패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마침내 찬 K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 그가 알게 되면 여전히 계급을 오를 기회가 있을지 궁금해서 진실을 숨기기로 결정하고 깡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수에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진이 출근해서 실수로 출퇴근 계획을 동료에게 털어놓았는데 동료는 즉시 가정부에게 알렸다. 깡패는 또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소내를 가로차에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갈 계획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진이 지하철역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부딪혀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집으려고 몸을 굽혔을 때 깡패가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진은 침착한 척했다. M은 컴팩트 거울을 꺼내 그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그녀 뒤에 있는 보안 카메라를 잠깐 보았기 때문에 진은 그에게 다가갔다. 진은 카메라 앞에서 의도적으로 논쟁을 시작했고 깡패가 그녀를 끌어내려고 할 때 순찰 경찰이 다가왔기 때문에 진은 기회를 잡아 재빨리 지하철에 탔지만 깡패는 끈질기게 그녀를 쫓아왔다. 그들은 문이 닫히려는 것을 보고 역을 통해 서로를 쫓아다니며 고양이와 쥐 게임을 했고 JY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깡패를 속여 문을 지나 달리게 한 다음 재빨리 기차에 뛰어올랐고 진은 강월을 만나러 갔지만 그녀는 그가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간구가 수진의 신원을 조사하고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들을 재결합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진의 어머니와 형은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팔찌와 손목의 흉터를 보고 그녀가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 찬키가 문에 나타나자 진은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희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지문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간구는 수진의 가족이 먼저 떠나도록 준비했습니다. 창희는 간구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진료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간구가 소진을 죽이려 했다는 말을 했을 때 소진이 자발적으로 성형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창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화제를 돌렸다. 간구는 더 말하려 했지만 창희는 듣고 싶지 않았다. 떠나기 전에 간구에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창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가 처음 본 사람은 가정부였다. 소진이 발견된 사실을 모른 채 그녀는 꽤 쾌활해 보였지만 찬의 다음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데려다 준다고 말했다. 수에는 내일 돌아올 거야. 가정부는 찬 K에 대한 유죄 증거가 담긴 실종된 휴대전화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어. 수엔이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것을 폭로할지도 몰라. 찬기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진이 휴대전화를 숨겼으니 그녀를 통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가정부는 진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 긴 머리의 남자와의 인연을 끊고 휴대전화를 호수에 던졌어. 먼지 낀 지하실을 바라보며 그녀는 더 비열한 계획을 세웠어. 그렇다면 쟤는 집에 오고 싶어 했을 거야. 진의 최악의 기억을 모두 뒤섞어. 진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다음 날 남편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진을 데리러 엄청 일찍 일어났어. 진이 캉오의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말했어. 남편의 눈이 가늘어졌어. 그는 그것을 가지러 캉오의 집에 들를 계획이었지만 쟤는 캉오가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는 그것을 밀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수진을 집으로 데려갔어. 그녀가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 진은 남편을 헌이라고 부르거나 그런 식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고 그를 만지고 싶지도 않았어. 그녀는 더욱 겁에 질렸어. 그녀의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이 수술을 언급했을 때 그의 엄마는 완전히 화가 나서 엄마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소진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소진을 위층으로 끌고 올라가 미친 듯이 사과했고 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하녀였지만 오늘은 사장입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그날 밤 그녀를 그렇게 미워하게 만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보안실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여 수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찾으려고 몸을 굽혔을 때 즉시 긴장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 화면에 집중했고
마침내 진은 그녀가 찾던 것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두 명의 하녀도 그녀에게 다가와 수진의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그녀가 입고 있는 값비싼 옷을 보았습니다. 두 명의 하녀는 그녀가 도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어제까지 하녀였던 그녀가 오늘 어떻게 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귀걸이를 벗기고 셔츠 단추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정부는 그림자 속에 서서 재미있는 일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하녀가 너무 심했을 때 개입하여 하녀들은 자신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정부는 진의 신원을 확인했고 심지어 두 사람을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교훈을 주려고 했습니다. 진은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을 되찾은 후 쟤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위로하러 왔지만 진은 아마도 서로 아직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하녀에서 여주인으로 전락한 것은 그녀에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소진이가 갑작스럽게 신분 상승을 하려고 뭔가 계략을 썼을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소진이가 점차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그러던 중 간구는 깡패를 제압한 뒤 뜻밖에도 그 깡패를 만났다. 그는 곧바로 찬기를 불렀다. 찬기는 수진에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했다. 가정부는 깡패가 자신을 폭로할까봐 걱정돼서 소진과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가정부를 떠났고 깡패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가 쫓고 있던 사람이 찬케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깡패는 겁에 질렸습니다. 가정부는 이것을 이용하여 그를 위협하여 그녀를 폭로하지 않으면 둘 다 감옥에 갈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깡패는 강워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는 것을 모른 차에 동의했습니다. 강워는 깡패 뒤에서 줄을 당기는 사람이 찬케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찬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젠의 전화를 돌려주고 찬케에게 증거를 손에 들고 집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찬케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깡패 그는 좋은 기분으로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한 여자 동료가 그에게 왜 웃는지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는 그녀에게 그날 저녁 미용 트리트먼트 바우처를 주었습니다. 창희는 수진을 저녁 식사에 데려간 다음 그녀에게 전화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쟤는 몇 번 시도한 후 전화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전화에는 춘희가 찾고 있던 것이 아닌 어린 소녀의 사진만 있었습니다. 그는 순애가 기억을 잃기 전에 다른 곳에 물건을 숨겼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있는 곳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를 통해 전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소진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소진은 그녀가 왜 집을 나갔는지 물었고 그 물음에 남편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재빨리 질문을 넘겼다. 한편 가정부는 전기 충격 요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소진을 그녀가 가장 고통받았던 곳으로 데려가 그녀의 기억이 되살아나기를 바랐다. 그래서 진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차갑고 우울한 공기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비명이 그녀를 겁에 질리게 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갑자기 찬기가 안에서 나와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는 떨고 있는 젠을 무시한 채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낯선데도 익숙한 곳이었다. 진은 소파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희미하게 보았지만 눈 깜짝할 새에 소녀가 사라져 버렸다. 진은 창희에게 딸이 있었냐고 물었다. 소진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자 창희는 곧바로 부인했다. 창기는 창기를 내버려 두었지만 가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진이 걱정하는 척하며 위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창기는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수진이 자주 갔던 위층 방을 언급했지만 지금은 잠겨 있어서 찬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감히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그 방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하인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하인은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수진이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보고 그녀는 열쇠를 얻기 위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제니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여러 개의 쌓인 판지 상자 외에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진은 작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상자 중 하나를 열자 칼의 측면이 기억을 촉발하는 듯했다. JY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찬케이가 그녀 앞에 서서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를 기억해내자 JY는 상자를 용기를 잃고 돌아섰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가정부가 문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다.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JY는 간청했지만 놓아주지 않았다. 다른 2명의 하녀가 소란을 듣고 달려갔을 때 가정부는 마지못해 달려갔다. 진이 기절하자 2 하녀는 급히 택시를 불러 약해진 진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은 다른 환자를 보았다. 환자의 손목에 난 상처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진은 겁에 질려 다시 기절했다. 간구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자 진은 병실로 옮겨졌고 깨어났지만 진은 여전히 불안했다. 진은 울면서 간구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면 간구는 참을성 있게 그녀를 위로한 뒤 찬기에게 연락했다. 찬기를 본 수재는 그의 시선을 피했지만 부부였기에 간구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처음 기절했을 때 진은 그 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문을 열었지만 근처에 있는 골판지 상자를 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보니 몇 권의 동화책뿐이었다. 계속 수색을 하려던 참에 가정부가 들어왔다. 가정부의 말투가 수진을 짜증나게 했다. 수진은 진짜 여주인이었다. 이 집, 왜 가정부는 감히 그녀에게 명령을 내렸을까? 가정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진이 그녀에게 도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손해를 없애기 위해 누가 이길지 보자. 가정부는 창커의 어머니에게 가서 손해가 자신을 싫어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으며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커의 어머니는 사직서를 가져가서 가정부의 직업 윤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찢어버렸습니다. 그 직후 가정부는 창커에게 다가가 앉으라고 다정하게 요청한 다음 그에게 TI 마사지를 선물했습니다. 그 동안글에서 지는 상자 속의 동화책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아까 본 어린 소녀도 동화책을 들고 있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지는 그 소녀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녀에 대해 묻는 하녀를 막았다. 하녀는 더듬거렸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진이 더 많은 것을 묻기 전에 그녀는 질문을 잔뜩 품고 서둘러 떠났다. 그래서 진은 샨을 찾기 위해 지하실로 갔다. 그는 가정부와 친밀했다. 노크 소리가 그들의 말을 가로채자 가정부는 재빨리 숨었다. 그래서 진은 샨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진은 의심을 접고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가정부는 문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개했다. 얼마나 더 이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까? 그녀는 서둘러서 그녀의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진찬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편애를 이용한 첫 번째 조리였다. 그녀는 재빨리 집을 장악했다. 당신이 더 잘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진근 아웃사이더였다. 찬커조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돌볼 것이고 어머니나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정부가 집에 숨막히는 분위기를 피하려고 끼어들자 진은 갑자기 카페에 갔는데 한 여자가 다가와 자신을 박사 준석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수진의 주치의였던 박사 준석은 아파트를 사서 수진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 그의 아내는 수진이가 가정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수진의 얼굴을 망치고 싶어 했다. 다행히 웨이터가 개입해서 진은 겁에 질려 서둘러 떠났다. 의심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자 강호에게 갔지만 그는 이미 박사 준석을 조사하고 있었다. 지금 그에게 연락할 수 없어. 소젠의 이름이 적힌 아파트 증서를 찾았을 뿐이었고 이를 보고 자이는 그 여자를 믿었고 강호 앞에서 더욱 부끄러움을 느껴 택시를 타고 혼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이는 옥상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녀의 삶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강호가 그녀를 따라갔는데 이것은 그가 그녀를 구한 2번째였지만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했기 때문에 자이는 더 이상 그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늦게까지 옥상에 머물렀습니다. 강우는 스웨네에게 그가 비밀리에 했던 다른 일을 말했습니다. 깡패의 배후를 조사하고 모든 증거가 가정부를 가리키자 간구는 수진에게 가정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동화책을 떠올리며 집에 돌아온 지는 아직도 진실을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자살 시도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어린 소녀의 모습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기억을 잃은 지는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그 이야기를 피하며 동화책을 넘겼다. 수진이 동생에게 준 동화책에서 동그라미 친 단어를 발견했는데 다 구출과라 구출 다알은 누구였을까?
왜 누군가 그녀를 구출해야 했을까? 수진의 질문에 동생의 얼굴이 굳어지고 재빨리 방을 나갔다. 뭔가 아는 듯 했지만 감히 말하지는 못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진은 스스로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진짜인 것 같았기 때문에 지는 찬의 어머니를 만나서 확인하러 갔다. 그때 어머니는 방금 간구를 초대했다. 아마도 약간 죄책감을 느낀 그녀는 수진에게 대답은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다. 며칠 후 찬의 어머니는 수진과 간구에게 앉아서 그녀와 간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간구가 젠에게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찬의 어머니는 간구에게 차를 선물했습니다. 가정부는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간구는 그녀에게 직접 깡패에게 소진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는지 물었습니다. 가정부의 얼굴에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간구의 경고는 그녀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진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소진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동안 가정부는 은밀하게 그녀를 밀어냈지만 제네는 나중에 집에서 알아차렸습니다. 관리인은 걱정하는 척하며 수진의 어깨에서 머리카락을 집어 올렸고 JY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짜증스럽다고 말했고 그래서 지는 지하실로 가서 몇 가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찬케이가 없었습니다. 찬케이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찬케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비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세련된 뉴스 앵커가 그렇게 뒤틀린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겁에 질려지는 책장 뒤에 숨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우아한 남편이 갑자기 방 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찬케이가 나가자마자 수지는 그가 바닥에 던진 구겨진 종이를 집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가정부가 그녀의 손을 젠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웃으며 찬케이가 방을 청소하라고 보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젠은 찬케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물었습니다. 가정부는 아마도 곧 올 손님이 궁금해서 그럴 것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JY는 이 손님이 방에 다시 있는 다인지 물었습니다. 찬케이는 이미 잠자리에 든 수지는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수지는 자신이 스케줄을 하인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공격 시도를 떠올렸다. 지는 하녀에게 직접 찾아가 가정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에 두 여자는 가정부와 대치했다. 가정부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부인하고 수진에게 비난하기 전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지는 가정부를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다. 가정부는 기회를 잡아 소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척했다. 용서하지만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알고 싶다면 그 무서운 표정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지는 방을 나가면서 뒤돌아보니 가정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정을 되찾았고 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춘희에게 가정부를 해고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안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춘희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그의 가족은 디를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녀에게 정말 딸이 있었지만 그 소녀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지는 후회로 가득 찬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책감에 빠진 그날 저녁 식사 디는 젓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하는 진이 참을성 있게 그녀에게 젓가락을 가르쳐 주었다. 창커의 엄마는 불만스러워 보였다. 디는 여전히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진이 다시 그녀를 도왔다. 첸의 엄마는 그녀를 꾸짖으려 했지만 진이 어머니와 딸이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상호작용이 좋다고 말하며 방해했다. 저녁 식사 후 디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창커가 그녀를 안고 침대로 갔다. 세 가족은 아주 잘 지냈다. 다라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엄마를 불렀다. 지는 너무 감동해서 거의 울 뻔했지만 동시에 엄마로서의 책임을 지고 딸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디가 사라져서 걱정이 된 지는 디가 부엌으로 몰래 들어간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녀는 앞서 숨겨둔 전화를 찾고 싶었지만 진이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다르는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녀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 가정부만이 다르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지만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 가정부는 한번 쳐다보고 수진과 D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D가 눈을 꼭 감도록 겁을 주었다. 그녀는 강한 모성 본능이 생기기 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소녀를 위협한 것 같았다. 수진은 다음 날 가정부로부터 딸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찬의 어머니는 가정부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다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는 즉시 거부했다. 두와 단둘이 있을 때 자신이 딸을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자는 그녀에게 가정부가 싫냐고 물었다. 다르는 눈을 깜빡이며 문장을 썼다. 엄마가 오면 말해줄게. 그들이 모녀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의 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자신이 성형수술을 받은 이유를 잊어버린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정부의 다음 말은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정부는 진이 달에게 자신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강워의 가족과 수진의 오빠 가족이 다르를 방문한 직후에 진이 달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르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방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위층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진의 어머니와 오빠 달과 왜 다른 방으로 옮겨지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방에 머무르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의 어머니가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진은 이전에 D를 겁에 질리게 하여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은 딸 앞에서 그 방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딸에게 그것을 목격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진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가정부에게 질문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가정부의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은 그녀를 비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것을 보면서 딸의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진은 감히 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가정부는 드라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 소녀는 소진과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고집하며 그녀를 밀어냈다. 피는 물보다 진했다. 가정부의 콧구멍은 분노로 벌어졌지만 나중에 그녀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가도록 해야 했다. 가정부는 춘의 엄마에게 피해자 역할을 하며 소진이 달에게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즉시 수진을 불러 가정부와 항상 싸운다고 추궁했고 진은 화가 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엄마가 되었고 딸을 위해 그녀는 얼마나 단호한지 봐야 했습니다. 엄마는 그녀에게 한 달 마감일을 주었고 한 달 안에 집안의 모든 것을 고치지 않으면 가정부가 남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면 가정부를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수진이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비웃었지만 그녀는 이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 찬의 가족은 와인 시음 파티를 했기 때문에 진은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심지어 회사를 위한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그녀를 바꾸었습니다.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사에 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진은 딸을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D가 새로운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서 하녀들에게 가정부를 D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하며 그녀를 남겨두었지만 교활한 가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D가 부엌에서 하녀들과 놀고 있을 때 가정부는 개가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D를 속여 밖으로 나가서 찾게 한 다음 카메라가 없는 숨겨진 곳으로 D를 데리고 가서 전화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실이 무서워요. 지하실은 D의 최악의 악몽이었어요. 그녀는 전화기가 와인셀러에 숨겨져 있다고 썼어요. 가정부는 그녀가 직접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녀를 위협했어요. 가정부는 수진이 전화기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금을 해제할 수 없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강구에게 주어 주인에게 돌려보냈어요. 가정부는 전화기를 되찾는 방법을 알아내기 시작했고 진은 집에 돌아와서 딸이 한동안 울다가 슬프고 쓰러진 것을 발견했어요. 다라가 마침내 말을 했기 때문에 진은 몰랐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딸이 너무 화가 나서 가정부에게 달려가서 즉시 두 여자 간의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은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는 와인 시음 파티 전에 그녀를 없애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커의 엄마는 소진이 돌아온 이후로
성형수술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가정부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소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부는 소진을 지하실로 유인하여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소름 끼치는 음악을 틀었고 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두통과 조각난 기억들이 밀려왔다. 이 여자는 마침내 복수를 할 준비가 되었다. 사나운 눈빛과 거만한 태도로 컴퓨터를 바라보며 춘희가 그녀를 감시하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부터 제니 돌아왔다고 말했다. 가정부는 기뻐했다. 그녀는 찬키를 끌고 예상치 못한 좋은 쇼를 보러 갔다. 지는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가정부에게 다가가 그녀를 때렸다. 이 때림은 가정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영리하다고 생각했고 수진을 지하실로 유인했다. 충격 요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수진을 다시 불태웠다. 진의 분노는 예전과 같지 않았고 진은 돌아와서 방에 등을 대고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쟤는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라와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지만 다라가 발목을 삐었기 때문에 진은 그녀를 데리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화에 대해 말하자면 다르는 와인셀러에 숨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전화였습니다. JY는 한여였을 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키의 범죄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진은 강호에게 달려가서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화는 있었지만 강호의 형이 이미 팔았기 때문에 진은 집에 가서 언론 앞에서 와인 시음회를 준비했습니다. 찬의 어머니는 젠의 성형수술로 인해 부자들의 삶이 비밀로 간직되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모두가 동정을 표했습니다. 찬 케이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려고 계획했던 영화를 보려고 모두를 지하실로 초대했지만 오프닝 장면은 가정부가 수군거리는 비디오였습니다. 언론은 격노하여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가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춘케의 어머니는 소진의 미묘한 미소를 보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정부는 이해했지만 하인으로서 어떻게 방으로 돌아온 소진과 싸울 수 있겠는가 가정부는 방역을 계획했다. 그러는 동안 쟤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기자들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모든 책임을 졌다. 그런 여자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다음 날 언론은 창커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더 이상 내지 않았다. 찬의 어머니는 가정부의 사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수진 덕분이었다. 비교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었다. 찬의 어머니는 가정부 수진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하지만 소진을 없애기 위해 전화를 찾으려고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간구와 가정부는 동시에 단서를 찾았습니다. 둘 다 구매자를 추적했습니다. 가정부는 이를 악물고 천천만 원을 제안했지만 구매자는 약간의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간구는 전화를 받고 진을 찾아갔습니다. 진은 기억을 되찾았고 과거에 복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얼굴로 게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진은 그날 지휘를 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창희가 간구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렸다. 강원은 반격했다. 가정부가 강호가 찬기에게 사귀고 있다고 말한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한 데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격노한 창희는 병원에 가서 강호의 멱살을 잡고 대답을 요구했다. 그 사이 진은 집으로 돌아와 가정부를 만났다. 그녀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휴대전화가 드러났고 가정부는 대낮에 그냥 주울 수 없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이는 소진을 응시했다. 위층으로 달려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서랍에 숨겨 휴대전화를 가져와 자신을 속죄했다. 가정부는 소진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진은 숨어서 지켜보았다. 가정부가 돌아왔을 때 진은 정신을 가다듬고 창희에게 가서 강호를 받고 전화기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창희는 진의 방에서 전화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보안 영상을 확인했다. 가정부가 전화기를 찍는 것을 보았고 다른 카메라는 그녀가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 달려갔다. 그녀의 가방을 수색했고 이번에는 전화기를 찾았다. 가정부의 속임수는 그녀가 어떻게 설명하든 역효과를 냈다. 창희는 그녀가 그를 협박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가정부는 누군가가 자신을 협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창희가 전화를 받은 후 수진에게 소리치며 비밀번호를 요구하자 진은 멍청한 척하며 가정부가 다시 영리해져서 혹시라도 전화가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제안했다. 찬키가 동의하자 가정부가 수진의 이전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가 울렸다.
그들은 몰랐다. 수지는 이미 데이터를 복사했다. 찬키는 완전히 속았다. 그는 마침내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했고 증거를 없애려고 전화를 들었지만 가정부가 그를 막았다. 그녀는 수진이 기억을 되찾았으니 왜 그렇게 쉽게 전화를 건네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찬케이는 망치를 내려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JY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쇼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녀는 다음 날 그들을 하나씩 찢어 놓을 것입니다. 강원은 병원에서 그 깡패를 만났습니다. 구출된 이후로 그 남자는 가정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갱스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진 후 그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가정부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강워에게 갔습니다. 강워는 경찰에 전화하지 않고 그를 꿰매주었습니다. 가정부는 여전히 거만하게 행동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찬기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을 무시하고 그녀를 샌드백과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지하실 악몽 이후 수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은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찾는 바보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정부는 한때 겁쟁이였던 진이 그렇게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창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녀와 결혼하면 그를 바로 고칠 수 있을 텐데 진은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엉뚱한 생각 방식으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 차이를 잊어버리세요. 가정부가 이미 그놈과 함께 있어서 안타까웠지만 쟤는 그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날 그들을 함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요. 말을 못하던 어린 소녀 다르가 마침내 입을 열었기 때문에 진과 디는 수족관에 갔어요. 창희는 너무 기뻐서 공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놀랍게도 강워도 거기에 있었어요. 다르간군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사실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군은 참을 수 없었고 수진에게 창희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원시인은 실수로 진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딸이 그녀의 방에서 그녀를 밀고 했습니다. 수진이 처음 본 것은 흰색 드레스였습니다. 창희가 바쁘게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JY는 달리려고 했지만 춘희가 바로 뒤에 있어서 그녀를 지하실로 밀어 넣었고 JY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오면서 떨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똑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차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손목에 빨간 리본을 묶었고 JY는 두려움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칼날을 잡고 그녀를 구석으로 던졌습니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그는 그녀를 소파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밖에 밝은 빛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문을 쾅 닫은 다음 그녀에게 거칠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JY는 안에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가정부가 연고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롱했다. 진은 복수가 다 됐다고 비웃었다. 그녀를 조롱한 후 잡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정부는 바닥에 옷을 던지며 손해가 이 기회를 이용해 탈출하고 원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진은 가정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간구에게 전화하면 복수는 잊어버리고 불안장애 같은 진단을 받고 평생 정신병원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JY는 창백하고 불안하게 앉았다. 창키의 어머니가 수진이 어디 있었는지 묻자 진은 침착하게 지하실에서 잠들었다고 대답했다. 강원은 떠나기 전에 그녀의 상황을 바로 알아차리고 다음날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짐을 챙기겠다고 찬키의 어머니와 찬키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가정부는 찬키에게 수진을 죽이거나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재촉했지만 창희는 거부했다. 수진을 가두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에 수진은 겁에 질려 강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다음날 밤 딸과 함께 도망치겠다고 다짐한 찬이와 다스는 딸을 바라보며 같은 침대에서 잤다. 그는 후회했다. 그는 즉시 골프게임을 취소하고 다음날 시어머니와 매형을 초대했다. 수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이것은 수진의 계획을 망쳤다. 그녀는 비밀리에 강워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또 다른 탈출 계획을 세웠지만 실행하기 전에 밖에 있던 춘희가 모든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의 눈은 사나워졌다. 그는 가정부에게 정신병원에 연락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지능은여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DW와 함께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부는 그녀의 승진이 임박했다고 느끼며 기꺼이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달은 그녀를 잠깐 쳐다보았고 예상치 못한 어두운 방에 즉시 갇혔습니다. 이디 엘 찬키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가정부는 열쇠를 찾을 수 없었고 소리를 지르며 달에게조차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찬의 어머니가 실제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는 찬의 어머니가 다라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10일 후에 돌아와서 차 열쇠를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찬 케이는 진싱에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은 그의 모든 음식에 그것을 첨가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모두 먹는 것을 보고 진은 그가 곧 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저트를 먹을 기회를 잡은 그녀는 차 열쇠를 움켜쥐고 달렸지만 그녀가 탈출하기 전에 그녀의 순진한 딸은 무언가를 놓쳤습니다. 차는 즉시 일어섰지만 진의 시누이가 그의 앞에 나서서 양심이 있다면 소진을 놓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찬 케이는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경비원에게 전화하여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찬의 엄마는 알레르기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진은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 찬커의 차를 보고 차에 뛰어들어 문을 잠갔다. 경비원이 체이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진은 몇 년 만에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차를 시동하자마자 경비원이 망설임 없이 그녀를 에워쌌다. 그녀는 속도를 늦추고 거대한 철문을 보고 대문으로 달려갔다. 진은 약간 무서워했지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리며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KKU가 대문에 도착해 강화와의 달콤한 순간을 떠올리자 진은 용기를 내어 가속 페달을 밟고 대문을 질주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자 진은 강구에 차에 탔다. 진은 찬의 어머니가 아들의 완고한 성격과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자신을 위해 문을 열어준 줄 몰랐다. 찬의 어머니는 그가 실수를 멈추기를 바랐지만 창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싶어 간구에게 전화해 수진을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진은 전화를 받고 이혼하고 D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범죄가 경찰에 폭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제야 창희는 진이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사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미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분노를 위해 남은 유일한 샌드백을 제어하는 것은 가정부였습니다. 창케의 어머니가 캥워를 통해 수진을 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수혜진의 성형 수술에 대해 항상 알고 있었고 아들이 진을 고소하기 위해 한 일을 잘 알기 전에 우연히 소진을 만났습니다. 제니 어머니는 소진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운명은 제니 하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찬케의 어머니는 증거를 파괴한 다음 아들에게 소진과 이혼하도록 강요할 계획인 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춘희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직접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진에게 경찰에 증거를 넘기지 말라고 간청하며 아들이 평화롭게 이혼하도록 설득하여 소진이 딸을 데려가 소진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찬커의 어머니는 또한 딸을 부양할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진은 동의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망했을 때 그녀에게 칼을 건넨 가정부를 해고하고 그녀를 곁에 두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다. 찬의 어머니는 가정부의 진짜 본성에 충격을 받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그녀를 해고했지만 찬커는 수진이 증거를 절대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말을 가로채며 D가 그의 트럼프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아들을 바라보고 분노한 가정부를 바라보며 찬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이 집에서 낭비한 청춘을 생각하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정부는 그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파괴할 방법을 계획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찬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에게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치료사를 만나다 찬키는 혼란스러웠다. 왜 치료사를 만나야 할까? 그는 방금 누군가를 때렸어. 어떤 남자가 아내를 때리지 않았을까? 아들을 바라보며 찬의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 그들의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들의 불안정한 행동은 결국 그녀의 잘못이었지. 찬의 엄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가정부는 그녀에게 다가와 수진이 보낸 증거를 건넸다. 그녀는 찬케이와 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찬의 엄마에게 붙은 껌 같았다. 찬케이 엄마의 얼굴이 변했다. 가정부는 무관심한 척하며 그것이 증거라면 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찬키는 다음 날 강워가 소진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증거를 조작했다.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 정말 잔인하고 무정하다. 그는 증거를 가지고 강워와 수진을 위협하러 갔지만 두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너무나 멀었다. 창희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렇게 행복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조용히 떠났다. 그 사이에 가정부는 더욱 오만해졌다. 더 이상 찬키의 어머니,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찬케를 만나기 위해 머물기를 고집했을까요? 그녀는 이미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뻔뻔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들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찬케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한 번 자면 그녀가 집의 여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부는 마조이스트였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항상 그럴 여주인이 될 수 없더라도 찬케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쟤는 미친 여자를 무시했고 그 비디오를 보낸 목적은 가정부가 찬커를 협박해 이혼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때 경찰이 도착해 찬커의 어머니를 깡패를 공격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는 증거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가정부는 당황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것은 분명히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찬커의 어머니는 하녀에게 딜을 맡겼지만 경찰차가 떠나자마자 가정부는 달에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하녀는 충성스러웠고 소녀를 보호하다 다라가 엄마에게 전화했다. 찬커의 엄마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때 가정부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나타나 디가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을 막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쟤는 집으로 달려갔다. 가정부는 하인들에게 그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제부터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교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의 여왕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문으로 갖다 지는 경로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찬케이에게 전화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워가 성형수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찬케이는 이것이 찬케이의 마지막 트럼프 카드였다. 찬케이는 마침내 찬키에게 맞섰다. 찬키의 불륜과 범죄를 처음으로 폭로하겠다고 말하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욕실에 갇혔다. 술과 수면제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암시했다. 가정부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두드려도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는 수면제를 먹고 술을 한 모금 크게 마시고 욕조에 쓰러졌다. 두드리는 소리가 하녀와 다라의 주의를 끌었다. 계획대로 소진에게 연락했다. 이건 찬커의 마지막 트럼프 카드였다. 그는 수진을 막기 위해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디의 아버지였다. 어떻게? 진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두고 달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었을까? 진은 하녀의 도움으로 재빨리 욕실 열쇠를 찾았다. 춘희는 그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손에는 갈등을 느꼈다. 그의 지위가 그에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디는 겁에 질려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지는 딸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딸을 위해 빠지기를 바랐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냥 넘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딸은 방금 깨어난 창기를 만나기 위해 병실로 갔고 창희는 이전에 오만함을 버렸기 때문에 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떠나고 싶었지만 가정부가 문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이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을까요? 침대에 누워있던 춘희는 한숨을 쉬며 가정부에게 소진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위와 지위를 위해서라도 그는 무엇이든 할 것 같았지만 소진이 떠나자마자 그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살 시도가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간구는 간구에 병원이 그의 회사와 제휴하고 있었고
그는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간구에게서 돈을 짜내기 전까지는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10억 원의 보상금 요구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뉴스는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간구는 이것이 창커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다른 뉴스 앵커에게 연락하여 창커의 계략과 그가 소진에게 한 일을 폭로했습니다. 이 앵커는 항상 창커의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즉시 거짓 정보를 정정했습니다. 그때 간구는 창이 수진을 양의 늑대로 조종하기 위해 자살 시도를 조작했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옷 간구는 소진에게 말하려 했지만 찬이 먼저 말했어요. 그는 소진 부모님 집에 가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때리는 걸 멈추고 권투를 그만두겠다고 간청했어요. 남자의 말은 거짓말이니까 지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녀는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육체적, 정신적 학대만 받았어요. 죽더라도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샹키는 낙담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정부가 몇 년 동안 개를 키운 후 그를 불렀는데 마침내 물렸어요.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 있었겠어요? 그 순간 찬의 어머니도 성인이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배신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대신 그녀는 그날 밤 이 집의 여주인이 될 것이라고 자만하고 자신감 있게 선언했습니다. 가정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지하실로 가져갔습니다. 찬 케이는 천천히 일어섰지만 손목에는 파란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했습니다. 가정부는 겁에 질려 음식 쟁반을 떨어뜨렸지만 찬 케이는 그것을 말아 올렸습니다. 그가 소매를 두르며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오자 찬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아들이 손을 들어 누군가를 때리려는 모습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들은 차갑게 환영식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찬의 어머니는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집이 무너질 것을 알고 수진에게 전화해 아들의 비밀을 직접 털어놓기로 했다. 어쩌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때까지도 가정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접수원 자리를 얻기 위해 구타당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일처럼 느껴졌다. 가정부는 재빨리 진의 탈의실로 달려갔지만 에드윈이 거울을 보니 여전히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접수원 같지는 않았다. 찬의 어머니가 도착해 가정부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가정부는 얼굴이 변하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찬 엄마의 목을 움켜쥐고 왜 떠나지 않았냐고 물었다. 광기는 전염성이 있는 듯 그녀를 알아보고 왜 떠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가정부가 그녀를 풀어주었다. 경찰이 깡패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제서야 가정부는 그 결과를 깨달았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한편 찬, 케이는 직장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거짓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마주할 수 없었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때 진이 그를 추적했다. 그는 유죄였지만 동시에 디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는 출소 후에도 여전히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했지만 아래층에서 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포기했다. 고백 후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소진에게 저지른 일을 떠올리며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는 후회하며 울었다. 네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후 진은 더 이상 그와 간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세상은 마침내 따뜻함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영화들을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